오늘은 이미 많은 분들이 들어보셔서 잘 아는 ADHD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나는 어머니께서 주의 집중력이 어느 정도 돼야 아이가 산만한 것인지 그 기준을 알고 싶다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이미 그 인터넷에 ADHD, 연령별, 주의 집중력 이런 것만 쳐도 정보가 엄청 많잖아요.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어머니도 이미 몇 차례 검색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도 제게 질문을 했다는 건 아마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으로 자기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ADHD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먼저 제목에 있듯이 진단 기준이 정말 있어요. DSM-5라고 미국 정신의학협회 APA가 발행한 정신질환 분류 체계가 있어요. 이 편람 안에 ADHD를 진단하는 기준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ADHD는 신경발달 장애에 속하는 장애입니다. 신경발달 장애 안에는 ADHD뿐만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장애, 학습장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ADHD가 소아 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남자아이한테 더 흔하게 나타나고요. 이제 이론적 진단 기준이랑 치료 경험에 따른 그런 주요 양상이랑 빗대서 저는 ADHD 가능성 고려하는 편인데요. 지금부터 단계별로 진단 과정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이 단계가 실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편의상 설명하기 좋게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제가 나눈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유형별 증상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증상 발생 장소 확인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지속 기간 확인하고, 그리고 네 번째로 심각도 확인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족력까지 이렇게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먼저 ADHD는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상에 따라서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주의력 결핍 우세형, 말 그대로 주의력 결핍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반대로 주의력 결핍 문제보다 산만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과잉행동 이런 것들이 더 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복합형. 자, ADHD라는 그 이름을 한번 볼게요. 그 DSM-5 편람에 보면은 ADHD를 AD/HD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 그리고 Hyperactivity Disorder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장애가 바로 ADHD인데, 만약에 아이가 이 셋 중에 한 유형이라도 있으면은, 그러니까 꼭 아이가 행동이 크고 산만하지 않아도 주의력 결핍만 두고도 ADHD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를 갖다가 보통 주의력 결핍만 보이는 아이들을 갖다가 보통 조용한 ADHD라고도 부르고, 그러니까 하이퍼 액티비티의 H, 약자 H를 빼서 ADD라고도 불러요. 정식으로 표현하자면은 ADHD 부주의 우세형, 주의력 결핍 우세형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진단 기준에는 정말 많은 증상이 나와요. 이 증상들이 보여야 진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유형에 따라 증상이 다르니까 먼저 주의력 결핍 우세형에 해당할 수 있는 증상을 말씀을 드릴게요. 다 말씀드리기 너무 기니까 몇 가지 보면, 종종 세부적인 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그리고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 집중할 수가 없다. 그리고 종종 과제나 활동을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 정도가 있어요. 한 9가지가 나와요. 9가지의 증상이 열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뭔가 놓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들이. 뭔가 정신이 딴 데에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증상들이 9가지 중에 총 6개 이상이, 그리고 기간도 중요하거든요. 최소 6개월 이상 나타나야 돼요. 이게 조건이 다 맞다? 그러면 좀 ADHD 주의력 결핍 우세형을 의심해 볼 만 하겠죠?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 증상도 똑같이 9가지가 열거되어 있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종종 손발을 만지작거리며 가만두지 못하고,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꿈틀꿈틀대요. 계속 발을 이렇게 한다거나 종종 앉아있도록 요구되는 교실,
이제 그런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요. 자리를 떠난다. 그리고 종종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태엽이 풀린 자동차처럼 행동한다.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은 딱 들어봐도 산만한 느낌이 와요. 아, 이거 통제하기가 힘들 것 같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두 번째로 이제 증상 발생 장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만 본 걸로는 부족한 거거든요. 진단 기준에 명시되어 있기를 최소 이런 증상들이 2가지 혹은 그 이상의 환경에서 나타나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환경이란 거는 장소인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다니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보통은 학교, 학원, 뭐 집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아이에 따라서 센터를 다니면 센터, 뭐 친구네, 친척네, 뭐 외식 갔을 때 뭐 이런 거 다 가능해요. 여러 환경에서 그 증상들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집에서 산만하게 했다. 집에서 아까 말한 그런 증상들이 나왔다. 근데 밖에 나갔는데도 똑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런 비슷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벌써 개수가 집, 학교, 밖에 외식 장소 3개인 거죠. 이렇게만 돼도 진단 기준에 부합하는 건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집에서만 그렇다, 내지는 학교에서만 그렇다, 집에서는 이렇게 세상이 얌전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거는 ADHD가 아닐 수도 있어요. 최소 6개월 이상 증상이 확인되어야 되고, 근데 이전에는 증상을 놓치고 계시다가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말해서 그때서야 증상을 이제 알게 된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만약 어머니가 놓치셨다 하면은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아니면 아이를 만난 선생님께 뭐 이러한 그 성향이 혹시 아이한테 있었는지 보셨는지 여쭤보시는 게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 모으셔가지고 실제로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확인해야 합니다. ADHD를 진단할 수 있는 그 증상들이 12세 이전에 나타나야 하거든요. 이 말은 만약 증상이 나타난 지 지금 6개월이 안 됐는데 애가 지금 8살이야. 이러면은 이게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의 지속 기간이 6개월이 채 안 됐다 해서 ADHD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렇지만 진단 기준에 명시된 그 6개월 이상에 부합하진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좀 지켜봐야 돼요. 진단할 순 없는데 6개월 이상이 될지 안 될지 좀 더 지켜보는 케이스가 될 거고, 아무튼 그래서 지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증상들이 12세 이전에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 심각도 확인하기. 심각도라는 게 앞서서 계속 확인한 증상들 있죠. 그 증상들이 얼마나 심각한가예요. 이 증상이 사회적, 학업적, 직업적 기능의 질을 방해한다 또는 감소시킨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문구가 딱 그 진단 기준에 나와 있는 문구고, 좀 더 일상적으로 표현하자면 뭐 너무 산만해서 학교 수업이 진행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주 했던 실수를 계속 반복해서 애도 스트레스고 부모도 스트레스다, 이것도 심각한 걸 수 있고요. 또 숙제를 제때 못 해가지고 학교나 학원에서 계속 지적을 받는다, 뭐 아이 행동이 너무 크고 거칠어서 친구들이 싫어한다, 그리고 행동 때문에 친구가 아예 없거나, 또 물건을 자주 잃어버려서 매번 부모가 챙겨줘야 되거나 또 매번 새로 구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심각한 게 막 엄청 우리가 안 좋게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금 그 증상들 때문에 아이나 가족들의 일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어요. 방해가 조금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증상이 없었더라면 좀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부모로서 좀 더 아이를 좀 좋게 봤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조금 안 좋아지고, 당연히 또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면은 생각보다 증상이 심각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심각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5번째는 가족력 확인하기. ADHD는 신경발달 장애에 속하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는 임신 중이나 또는 출산할 때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유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뇌랑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가족 중에 ADHD 증상을 보이는 가족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부모님뿐만 아니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 면밀히 다 확인해 보세요. 증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ADHD가 있었으면은 그 가족분들도 분명 약물을 복용했거나 어쨌든 알고 계셨을 텐데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고자 한다면은 증상처럼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잘 적응해서 증상이 많이 순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증상의 심각도 떼놓고 있냐 없냐부터 먼저 한번 보세요. 가족들 중에 있는지. 어쨌든 이렇게 간단하게 한 5가지 정도를 확인해 봤어요.